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움직이면 오히려 뇌졸중과 치매 위험 높아집니다. 여러분,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지키다가 오히려 뇌가 말라가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던 69세 최순자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고 국물 다시 데우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한 번도 식후에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운이 없으시고 피로가 누적되신 것 같아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검사에서 식사 후에 뇌로 가는 피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어르신께 식후에 눕는 자세와 시간을 제안드렸습니다. 딱 사흘 뒤 머리에서 솜이 빠져나간 것처럼 맑아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덩달아 시원해지더라고요. 사실 식사 후에 바로 움직이면 위장으로 몰린 피가 뇌에서 더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 상식대로 살고 있어요. 허리 숙여 설거지하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고개 숙이고 화면 보고 의자에 걸터 앉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서 뇌혈류가 점점 막히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뇌로 가는 피가 계속 부족해지면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잘못된 식후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어지럼증과 뇌혈류 저하를 파고들며 연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식과 완전히 반대지만 실제로는 뇌를 살리는 식후 눕기 습관과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 온 3가지 뇌 소생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밥 먹고 나서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그런데 최순자 어르신 같은 분이 정말 많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식집에 불 올리고 김치 썰고 국물 우리는 준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점심시간이면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푹 적이는 가게에서 쉴 틈 없이 라면 끓이고 김밥 싸고 계산까지 혼자 다 하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공통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본인은 밥을 빨리 먹고 바로 일어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밥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왠지 게을러진 것 같고 할 일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최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식사하면서도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생각하시고 밥 한 그릇 후루룩 마시듯 드시고는 바로 설거지대로 향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밥 먹고 나면 머리가 약간 멍한 느낌 정도였다고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밥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머리가 빙빙 도는 단계로 진행됐어요. 가게 안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 끝에 털썩 앉아서 한참 숨을 고르는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생기게 된 거죠.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본인이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거라고만 생각하셨대요. 더 안타까운 건 어르신이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게을러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누우면 안 된다고 평생 들었는데 자꾸 눕고 싶어지니까 마음이 약해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어르신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뇌를 살리기 위한 몸의 마지막 구조 신호였어요. 70대 초반 이영자 님도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밥만 먹으면 바로 설거지부터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면서 식후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겪고 계셨거든요. 특히 점심 먹고 나서는 꼭 어딘가에 기대서 몇 분 동안 눈을 감고 있어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은 이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셨죠.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몸은 분명히 힘들었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고 다른 수치들도 크게 문제 없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검사로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식후 뇌혈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그제서야 안도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몸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이나 부모님 생각이 나시죠? 만약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식후 20분이 게으름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시간인지, 두 번째는 어떤 작은 습관들이 뇌혈류를 막고 있는지, 세 번째는 사흘만 바꿔도 머리가 맑아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순자 어르신의 뇌를 말리던 습관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식사 후 바로 움직이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피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움직이면 근육에도 피가 필요하게 되면서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혈관이 유연하고 심장이 펄펄 뛰니까 이런 상황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식후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해요. 이것을 식후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서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70대 초반 이영자님이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밥만 먹으면 바로 설거지부터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면서 식후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던 분이거든요. 특히 허리를 숙여서 설거지를 오래 하고 나면 더욱 심해졌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이 식사 후 최소 15분에서 20분은 움직이지 않고 기대어 쉬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이래요. 식사 전에 물컵과 수건을 가까이 두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게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의자나 소파에서 상체를 살짝 세운 상태로 편안하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눕지는 말고 15도에서 20도 정도 각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식을 하셨을 때는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마세요. 위산이 역류할 수 있거든요. 상체를 조금 더 세우거나 쿠션을 등 뒤에 받쳐서 각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사 후 몇 분 안에 일어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식후 바로 허리 숙여 설거지하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 허리를 깊게 숙이면 가슴과 배가 눌리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피가 이중으로 부담을 받게 돼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거기에 허리까지 숙이면 더 심해지는 거죠.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랫동안 허리를 굽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혈압 조절과 뇌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식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요. 68박상자님이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어요. 식후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를 붙잡고 잠깐 눈을 감고 버텨야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생긴 증상이었던 거예요. 설거지는 식후 20분 쉰 다음에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허리를 깊게 굽히기보다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상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싱크대 높이가 너무 낮다면 발판을 놓고 올라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면 식후 설거지를 가족에게 맡기거나 식사 도구 수를 줄여서 설거지 시간 자체를 짧게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은 식사 후 설거지를 꼭 바로 해야만 마음이 편하신가요? 세 번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고개 숙이고 화면 보는 습관이에요.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로 고개를 숙여서 화면을 보면 목과 어깨가 앞으로 쏠리면서 자율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연세대 의대 척추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목뼈가 일자로 굳어지는 일자목과 자율신경 불균형, 만성 피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목 부분에는 뇌와 몸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압박받으면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72 조아연님이 이런 문제를 겪으셨어요. 식후에 소파에 기대어 작은 화면만 계속 보다가 머리가 점점 멍해지고 목과 어깨가 뻐근해지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특히 식사 직후에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세요. 화면을 볼 때는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화면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세요. 소파에서 볼 때는 등과 허리 뒤에 쿠션을 받쳐서 목이 앞으로 꺾이지 않게 해야 해요. 스마트폰이라면 거치대를 사용하시고 태블릿이라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식사 직후에는 긴 시간 화면을 보는 것 자체를 피하세요. 짧게 보시더라도 목 위치를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은 화면을 볼 때 목이 앞으로 나와 있지 않은지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네 번째는 엉덩이를 빼고 앉는 의자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등받이에서 떨어져서 앉으시는데 이런 걸터 앉는 자세가 골반을 뒤로 눕히고 허리와 목까지 연달아 무너뜨리게 돼요. 척추가 S자 곡선을 잃어버리면서 뇌와 몸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눌릴 수 있어요. 고려대 의대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바른 자세와 자율신경 균형, 혈압 조절 능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세가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고 하고요. 70대 김종래 님이 바로 이런 케이스셨어요. 평생 가게 카운터 앞에 걸터 앉는 습관 때문에 만성 두통과 식후 어지럼증을 겪고 계셨거든요. 본인은 편한 자세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세였던 거예요.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 넣어서 등받이에 허리가 닿도록 하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붙여서 골반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라면 쿠션을 허리 뒤에 대서 S자 곡선을 유지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허리가 뻐근하실 수 있어요. 평생 굽어있던 자세를 바꾸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앉아있는 엉덩이 위치가 의자의 어디쯤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어떤 습관이 뇌를 말리는지 알았으니까 이 반대 습관들을 하루 일과 안에 어떻게 넣을지 실제 일과표로 정리해 보겠어요. 사흘만 따라하는 식후 뇌 소생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볼게요. 이론만 아는 것보다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먼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밤새 굳어있던 가슴과 어깨를 먼저 열어야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고 뇌가 맑아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누운 채로 가볍게 만세 동작을 5번 정도 해보세요.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갈비뼈 사이가 열리는 느낌으로 가슴을 확장시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여러분은 평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벌떡 일어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침 식사 후에는 20분 휴식이 가장 중요해요.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식을 하면 뇌와 위장 모두에 큰 부담이 돼요. 속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기름진 음식과 과식을 피하셔야 해요. 평소보다 밥을 한 숟가락 정도 줄여서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 세운 상태로 소파나 침대에 기대어 20분 쉬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쿠션을 2-3개 등 뒤에 받쳐서 각도를 조금 더 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사 후 첫 20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낮 시간 활동할 때는 식후 충분히 쉬고 나서 움직이세요. 사실 20분 제대로 쉬고 나면 그 다음 시간이 뇌가 가장 맑게 깨어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식후 휴식을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쉬었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해요. 시장 보기, 집안일, 공부나 취미 활동은 모두 식후 20분 쉰 다음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 넣는 연습을 하시고요.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세요. 거울을 보거나 벽에 등을 대고 서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의자에 앉을 때 몇 번이나 바른 자세를 의식하고 계신가요? 저녁 식사 후가 하루 중 가장 힘이 빠지고 무너지기 쉬운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활동하느라 피곤하시고 저녁을 드시고 나면 더욱 나른해지거든요. 그런데 늦은 시간 과식과 야식은 뇌와 자율신경에 더 큰 부담을 줘요. 저녁도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량만 드세요. 그리고 식후 20분 다시 한번 상체를 세우고 기대어 휴식하시는 거예요.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아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저녁 식사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자리에서는 만세 수면법을 시도해 보세요. 잠잘 때 가슴을 열어두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많아지고 그만큼 뇌로 보낼 피도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이 올려서 어깨를 무리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들은 범위를 줄이셔야 하고요. 누워서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려서 손을 가슴이나 어깨 주변에 올려두는 자세로 주무세요. 베개는 목이 꺾이지 않는 높이로 조절하시고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부담이 가니까 본인에게 맞는 높이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아침에 어깨가 결리지는 않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들도 정리해 볼게요.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식후에 누우면 살이 찌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20분 정도 상체를 세우고 쉬는 것은 소화를 돕는 거지 칼로리 소모를 막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뇌가 맑아져서 다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눕지 말고 상체를 더 세우시면 돼요. 쿠션을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시거나 리클라이너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베개 높이는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대략 주먹 하나 높이 정도가 적당해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식후 20분 휴식은 뇌의 피기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원리와 루틴을 다 봤으니까 이 습관들이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해 보겠어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상식들이 있어요. 밥 먹고 바로 움직여야 건강하다. 식후에 누우면 게으르고 살찐다는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이런 상식이 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올바른 관리 방법은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혈류를 지키는 것이에요. 만세 수면과 바른 앉기 자세로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충분히 쉬었다가 뇌가 맑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 계속 식후에 참고 움직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 어지럼증과 만성 피로가 점점 심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더 심각해지면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뇌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지키시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면 걷기도 공부도 사람 만나는 것도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되죠. 치매나 여러 합병증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건 다 빼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20분만 상체를 세우고 편하게 쉬어보세요. 이 작은 20분이 뇌를 살리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본인이나 가족 이야기와 조금이라도 겹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류를 더욱 좋게 만드는 간단한 목 운동법과 혈관을 젊게 만드는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식후 20분을 어떻게 바꿔 보실 건지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로 댓글에 남겨주세요.